CNN PD가 한국의 여름 문화를 취재하다 알아낸 놀라운 진실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왜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하는 거죠? CNN PD가 들려주는 한국의 특별한 여름 이야기.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재난구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알렉산드라입니다. 서울 상공의 먹구름이 거대한 회색 담요처럼 몰려들었어요. 태블릿으로 기상 레이더를 보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미국 출신 재난구조 엔지니어로서 저는 많은 위험한 폭풍을 봐왔지만 이번 폭풍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제가 전에 경험해본 것보다 더 크고 무서워 보였거든요. 밝은 노란색 안전모를 조정하며 저 혼자 이건 정말 심각할 거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댐과 교량의 안전점검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일한 지 겨우 2주밖에 안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공학기술이 미국 기술만큼 발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어제 동료에게 우리 고향에는 더 나은 경보 시스템이 있다고 말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한강댐 관제센터에 서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번개처럼 빠른 속도와 정확성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를 안내해주고 있던 친절한 한국인 박 엔지니어가 알렉산드라라고 불렀어요. 수위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하류 마을들을 즉시 대피시켜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방수 라디오를 잡고 구조팀과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가져온 전문 장비가 있었어요. 댐과 교량의 구조적 약점을 감지할 수 있는 첨단 센서들이었죠. 하지만 한국팀과 함께 일하면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팀워크와 빠른 사고력을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미국에서는 더 멋진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한국 엔지니어들은 정말로 압박 상황에서 함께 일하는 방법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비가 마치 하늘에서 거대한 수도꼭지를 켠 것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라디오에서 여러 구조팀의 긴급 메시지가 지직거리며 들려왔어요. 댐은 버티고 있었지만 간신이었어요. 물이 위험한 속도로 방수로를 통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폭풍 소리를 뚫고 지금 당장 계곡의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외쳤어요. 제 미국 교육을 활용해 가장 안전한 대피 경로를 계산하면서 한국 구조선들과 협력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놀라움 속에서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사방에서 나타나는 것을 봤어요. 이웃을 돕는 이웃들, 노인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학생들, 그리고 대피자들에게 무료 음식과 담요를 제공하는 상점 주인들을 보았어요. 저는 지역사회가 이렇게 빠르고 이타적으로 뭉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을 구조선에 태워드리면서 저는 아마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서 배울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폭풍은 더 심해지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 뭔가 변화하고 있었어요.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는 것은 단순히 최신 기술이나 가장 똑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서로 신뢰하며 자신의 공동체를 돌보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가족을 대피 차량에 태우는 것을 도우면서 박 엔지니어가 제게 뛰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비에 젖어 있었지만 눈은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알렉산드라, 댐 기초를 점검하기 위해 당신의 미국 센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수압이 너무 높아지고 있어서 콘크리트가 버틸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비 가방이 등에서 튀면서 댐 구조물을 향해 달려갔어요. 비가 너무 심해서 앞에 3피트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팀의 일원이었거든요. 함께 생명을 구할 팀의 일원이었어요.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의 시작이었고 공학, 팀워크,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밤이었어요. 저는 항상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어요. 재난 대응 전문 응급의사로서 저는 가장 첨단 휴대용 의료 장비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홍수 구조를 돕기 위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본의 의료기술이 제가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수하다고 은밀히 믿고 있었어요. 첨단 의료 가방을 풀면서 조수에게 일본 병원들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우리 방법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었죠.
하지만 무너진 다리 아래에서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 목소리는 아주 작고 무서워했어요. 7살밖에 안 된 지민이라는 어린 소년이 콘크리트와 뒤틀린 금속 아래 갇혀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도와달라고 누군가 도와달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휴대용 초음파 기계와 첨단 의료 스캐너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지민이가 심각한 내상을 입었고 빠르게 출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은 정확히 제1본 교육과 기술이 상황을 구원할 수 있는 종류의 응급 상황이었어요. 응급수술 키트를 설치하면서 저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외쳤어요. 하지만 작업하면서 저는 한국 의료자원봉사자들이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도착하는 것을 보았어요. 현대 기술과 결합된 한국 전통의학에 대한 놀라운 지식이었어요. 한국 응급의학과 의사인 이 박사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타나카 박사님, 수술하시는 동안 뇌출혈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약이 있다고 말했어요. 수년간 현대 수술과 함께 사용해왔다고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전통의학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최신 일본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민이를 살리기 위해 함께 일하면서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한국 의사들은 단순히 구식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지혜와 최첨단 의료 과학을 훌륭하게 결합하고 있었어요. 이 박사님의 한방 치료는 실제로 지민이의 혈액이 더 빨리 응고되도록 도와서 제 수술을 훨씬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지민이의 생체 신호가 안정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놀랍다고 속삭였어요. 전통의학이 현대 수술과 이렇게 잘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한국 의료팀과 나란히 일하면서 저는 밤새 수십 명의 부상자들을 치료했어요. 제가 일본 초음파 기계를 사용해서 부상을 진단하는 동안 한국 의사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전통과 현대 치료법의 조합을 적용했어요. 응급 의료 텐트는 활동으로 붐비고 있었어요. 부상자들이 들것에 실려 계속 도착했고 저는 전에 없이 빠르게 일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이 박사님이 바로 제 옆에 있었고 함께 제가 상상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생명을 구하고 있었어요. 홍수에서 구조된 노인 여성을 가리키며 이 박사님이 타나카 박사님, 이 환자의 심박수를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휴대용 심장 모니터로 빠르게 스캔했어요. 그녀의 심장이 매우 약하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집중 치료를 위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이 박사님이 부드럽게 뭔가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작은 바늘들을 꺼내서 여성의 손목과 발목의 특정 지점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이것은 현대 심장 약물과 결합된 침술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녀의 심장이 더 강하게 뛰도록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몇 분 안에 그 여성의 심박수가 개선되는 것을 보며 저는 놀라움 속에서 지켜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냐고 물었어요. 이 박사님은 한국 의학이 우리에게 몸에는 자연적인 치유 경로가 있다고 가르친다고 설명했어요. 이 지식을 현대의학과 결합하면 사람들이 더 빠르고 더 잘 치유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저는 기적 같은 일들을 계속 목격했어요. 한국 의사들은 쇼크 상태의 환자들을 위해 한방차를 사용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 마사지 기법을 사용하고 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고대호흡 운동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일본에서 가져온 것과 같은 현대 의료 장비도 사용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환자 치료를 마치면서 이 박사님이 타나카 박사님, 당신의 일본 기술은 놀랍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 한국 의료 지식과 결합하면 우리 중 누구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했어요. 장비를 조심스럽게 정리하면서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 박사님 말씀이 맞다고 했어요.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여기 왔지만 오늘 한국 의학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아마도 최고의 치유는 서로 다른 접근법들이 함께 작용할 때 일어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의료 텐트를 둘러보면서 저는 오늘 밤이 저를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일본 출신 타나카 유키코 박사가 아니었어요. 더 큰 것의 일부였어요. 누가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하는 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치유자들의 팀이었어요.
외부에서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우리 의료 텐트 안에서는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치유와 희망을 가져다 주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첨단 무선 및 위성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통신 전문가였어요. 홍수 구조 통신을 돕기 위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독일제 기술로 가득한 3개의 가방을 가져왔어요. 베를린을 떠나기 전에 동료들에게 독일 공학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했어요. 한국의 통신 시스템은 독일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최소 10년은 뒤처져 있을 거라고 장담했었거든요. 하지만 거대한 폭풍이 모든 전력선과 휴대폰 기지국을 무너뜨렸을 때 저는 제 경력에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어요. 전체 재난 지역이 완전한 통신 두절 상태에 있었어요. 전화도, 인터넷도, 구조팀들이 서로 협력할 방법도 없었거든요. 독일 위성 전화를 작동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중얼거렸어요. 제 장비라면 무엇이든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비가 여전히 응급통신센터 창문을 두들기고 있었고 밖에서 바람이 환한 괴물처럼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제 비싼 독일 위성 접시는 어둡고 폭풍우 치는 하늘을 향해 무용지물처럼 향하고 있었어요. 외부 세계와 연결을 시도할 때마다 정적과 침묵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위성 통신기 옆면을 두드리며 저는 장비에 대고 제발 작동하라고 소리쳤어요. 독일에서는 이 장치로 몇 초 안에 세계 누구와도 연결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이 끔찍한 폭풍 중에는 고장난 장난감만큼이나 쓸모없었어요. 그때 저는 김민지를 만났어요. 겨우 16살이었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응급통신에 대해 훨씬 많이 알고 있는 한국 아마추어 무선 운영자였어요. 민지가 한국식으로 살짝 인사하며 정중하게 슈미트 씨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어릴 때 햄 라디오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고 했어요. 어쩌면 구식 라디오 파장을 사용해서 외부 세계와 연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의구심을 가졌어요. 어린 소녀야, 저는 수천 달러 가치의 전문 독일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오래된 라디오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 비싼 독일 위성 시스템이 계속 실패하자 저는 절망적이 되었어요. 구조팀들은 서로 소통해야 했고 홍수 지역에 갇힌 사람들은 가족들과 연락해야 했어요. 재난 지역 곳곳에 퍼져 있는 여러 팀들에게 연락하려고 시도하는 한국 구조. 조정관들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한 조정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강 동쪽에 있는 보트들과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의료팀들이 헬리콥터 조종사들과 연락할 수 없다고 했어요. 침묵하는 독일 장비를 보면서 저는 좌절감과 당혹감을 느꼈어요. 통신 전문가로 여기 와 있는데 간단한 전화조차 걸 수 없다니요. 저는 한숨을 쉬며 좋아, 뭘 가지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말했어요. 민지가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할아버지의 고대처럼 보이는 햄 라디오가 나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큰 둥근 다이얼과 스위치들이 있어서 2차 대전 영화에 나올 법한 박물관 소장품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민지가 그것을 켰을 때 저는 놀라운 것을 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오는 명확한 목소리들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이건 믿을 수 없다고 외쳤어요. 제 현대 장비가 실패했는데 어떻게 이 오래된 라디오가 작동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민지가 미소를 지으며 수년간 해온 사람의 자신감으로 라디오 다이얼을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항상 때로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가장 강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햄 라디오는 위성이나 전력선이 필요 없고 자연 대기를 이용해 전 세계로 신호를 반사시킨다고 설명했어요. 지구의 높은 곳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전하를 띤 입자층인 전리층에서 라디오 파장이 수천 마일을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보세요, 슈미트 씨라고 했어요. 폭풍이 이 라디오 파장을 막을 수 없는 이유는 인공위성이나 기지국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민지와 저는 함께 놀라운 통신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제 독일 기술 지식과 민지의 전통 라디오 기술 이해가 결합되어 한국 재난 지역을 일본, 중국, 심지어 미국의 구조 작업과 연결할 수 있었어요. 민지가 가르쳐준 국제 햄 라디오 언어를 사용하여 저는 마이크에 대고 CQ 여기는 한국 서울 재난 구호기지라고 말했어요.
홍수 구조 작업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몇 분 안에 전 세계 햄 라디오 운영자들이 응답하면서 구조 노력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 세계 통신망을 만들었어요. 정적을 통해 여기는 일본 도쿄 명확하고 크게 들린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울 준비가 된 구조 헬리콥터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는 중국 상하이라는 또 다른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지직거리며 들려왔어요. 응급 의료용품을 보낼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라는 세 번째 목소리가 참여했어요. 조정을 도울 수 있는 한국어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이 간단하고 구식인 라디오로 한국을 전 세계와 연결하고 있었거든요. 제 멋진 독일 위성 장비는 구석에서 침묵하고 있는 동안 민지 할아버지의 라디오가 생명을 구하고 있었어요. 갇힌 가족을 부산에 있는 친척들과 성공적으로 연결시키면서 민지가 하일리라고 말했어요. 당신의 독일 장비는 정말 놀랍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한국 라디오 기술과 결합하면 우리 중 누구도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우리는 완벽한 팀으로 일했어요. 저는 독일 공학 지식을 사용해서 라디오 신호 강도를 높였고 민지는 한국의 대기 조건 이해를 사용해서 최고의 주파수를 찾았어요. 함께 구조선, 의료 헬리콥터, 응급용품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조용한 순간에 민지가 슈미트시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항상 기술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만큼만 좋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신 장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도구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한국의 독창성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으로 라디오 주파수를 조정하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 말이 완전히 맞다고 했어요. 독일 기술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한 한국의 지혜가 오늘 저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어요. 폭풍 구름 사이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작은 통신센터는 전체 구조 작업의 심장이 되었어요. 메시지가 들어오고 나가고 가족들이 제외하고 구조팀들이 전에 없이 함께 협력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햄 라디오를 새로운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저는 알아, 민지야라고 말했어요. 내 할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최고의 해결책은 시간에 의해 검증된 것들이라고 했어요. 민지가 미소를 지으며 라디오 다이얼을 계속 조작했어요. 할아버지의 오래된 라디오가 오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했어요. 기술은 사람들을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으는 것이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이 16살 한국 소녀가 비싼 독일 장비로 수년간 일하면서 배운 것보다 하룻밤에 통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최고의 통신은 가장 첨단 기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하고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밖에서는 폭풍이 마침내 잠잠해지기 시작했지만 우리 통신센터 안에서는 한국이 이 재난에서 치유되도록 돕기 위해 세상을 연결하는 일로 여전히 바빴어요. 저는 사람들이 재난과 트라우마를 다루는 것을 돕는 전문 위기 상담사였어요. 파리의 최고 대학들에서 심리학을 공부했고 프랑스의 위기 상담 방법이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상사에게 프랑스 심리학은 매우 발전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의 정신건강 접근법은 프랑스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기초적일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었거든요. 하지만 홍수 피해자들이 머물고 있는 응급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상황을 만났어요. 대피소는 수백 명의 임시 거처로 개조된 큰 체육관이었어요. 집을 잃은 가족들이 바닥에 깔린 얇은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노인분들은 구석에 앉아 혼란스럽고 무서워하는 모습이었고 아이들은 여전히 실종된 부모들을 찾으며 울고 있었어요. 공기는 젖은 옷과 두려움 냄새로 가득했어요. 저는 즉시 제 프랑스 위기 상담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개별 치료 세션, 임상평가 양식, 그리고 체계적인 심리 면담이었죠. 체육관 한 구석에 작은 테이블을 설치하고 심리상담 서비스라고 쓰인 간판을 걸었어요.
홍수로 집을 잃은 노인인 박할머니께 이 심리평가 양식을 작성해 달라고 말했어요. 프랑스 심리 기준에 따라 할머니의 트라우마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양식은 3페이지 분량이었고 증상, 불안 수준, 감정적 반응에 대한 자세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을 적절히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항상 이런 양식을 사용했거든요. 하지만 박할머니는 복잡한 양식을 보고 혼란스럽고 압도당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사용하는 임상 언어를 이해할 수 없어 눈물을 글썽이며 서류를 바라보셨어요. 기분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하게 울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이 질문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냥 누군가가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대피소 다른 구석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송하은이라는 젊은 여성이 이끄는 한국자원봉사자 그룹이 홍수 피해자들과 원을 그리고 앉아서 단순히 이야기하고 경험을 나누고 있었어요. 적절한 심리학적 원칙에 기반하지 않은 아마추어 상담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들의 방법을 관찰하러 걸어갔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놀라웠어요. 제가 다가갔을 때 하은이 이것을 정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어요. 마음과 마음의 연결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에 의해 진정으로 이해받고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낄 때 치유가 일어난다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하은과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심리 양식이나 임상 기법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놀라움 속에서 지켜봤어요. 대신 따뜻한 차를 제공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어주며 어려움을 극복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프랑스 심리학은 입증된 방법과 임상 절차를 사용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하루 종일 관찰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한국 자원봉사자들과 이야기한 사람들이 훨씬 나아 보였어요. 울음을 멈추고 미소 짓기 시작하고 대피소의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거든요. 아침 내내 혼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이제는 다른 가족들에게 음식을 서빙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애완동물 때문에 울고 있던 10대 소녀가 이제는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한국 자원봉사자들의 원에서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지만 제 임상 상담 구석은 차갑고 텅 빈 느낌이었어요. 저는 하은에게 심리평가 없이 어떻게 상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하은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우리 주변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감정을 느낀다고 말했어요. 누군가의 마음이 치유되고 있을 때는 그들의 눈에서 볼 수 있고 웃음소리에서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제 프랑스 심리학 교육과 한국의 감정 치유 방법을 결합해보기로 결정했어요. 임상 양식을 치우고 박할머니와 함께 앉아서 차를 대접하며 단순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박할머니가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홍수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어요. 집, 정원,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들을 잃었다고 하셨어요. 그 사진들이 남편에 대해 남은 유일한 것들이었다고 하셨어요. 프랑스 심리학 이론에 따라 박할머니의 트라우마를 분석하는 대신 저는 한국의 정접근법을 사용했어요. 박할머니의 손을 잡고 제 할머니를 잃은 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할머니의 감정을 즉시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서 울도록 해드렸어요. 1시간 동안 이야기한 후 박할머니가 말했어요. 마침내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를 고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녁이 계속되면서 저는 한국의 치유 방법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개별적인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돕는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냈어요. 함께 한국 전통 노래를 부르고 음식을 나누고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녁 내내 함께 일하면서 하은이 클로에라고 말했어요.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프랑스 지식은 정말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마음이 어떻게 치유되는지에 대한 한국의 이해와 결합하면 사람들이 다시 온전함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대피소가 눈물과 절망 대신 웃음과 희망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은 말이 맞다고 했어요. 프랑스 심리학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인간 관계에 대한 한국의 지혜가 치유는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어요. 밤이 끝날 무렵 저는 파리의 어떤 대학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을 배웠어요. 가장 강력한 치유 도구는 임상평가나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 한 인간이 진정한 사랑과 이해로 다른 인간을 돌보는 단순한 행위였어요. 밖의 폭풍은 잠잠해지기 시작했지만 대피소 안에서 저는 폭풍보다도 더 강력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문화적 경계를 넘나드는 인간관계의 치유력이었어요. 재난 5일째 새벽이 밝아오면서 저는 서울의 주요 구조조정센터에서 유키코, 하일리, 클로에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홍수는 한국이 수십 년간 겪은 가장 큰 비상사태를 만들어냈고 어떤 한 나라의 접근법으로는 혼자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한국 구조대장인 김 사령관이 부서진 다리 너머 계곡에서 200명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너무 위험해서 어떤 한 팀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제 미국 공학 장비를 보고 유키코는 일본 의료용품을 확인하고 하일리는 독일 통신 장비를 테스트하고 클로에는 프랑스 심리지원 자료를 검토했어요. 불과 5일 전만 해도 우리 각자는 자신의 나라 방법이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국제 동료들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으로 가득한 목소리로 저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서로 다른 강점들을 모두 결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만든 계획은 우리 중 누구도 시도해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 미국 공학 기술을 사용해서 손상된 다리를 건너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계산할 예정이었어요. 유키코는 일본 기술과 한국 전통의학을 모두 사용해서 이동식 의료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어요. 하일리는 독일 위성 기술과 한국 캠 라디오 기법을 결합한 통신망을 만들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클로에는 한국의 감정치유 실무로 강화된 프랑스 임상 방법을 사용해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힘은 공동체 협력과 지역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한국 구조팀과 손에 손을 잡고 일할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김 사령관이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해본 가장 도전적인 구조 작전이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서로 다른 나라들이 함께 일할 때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구조가 시작되면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 미국식 정밀함과 한국의 팀워크가 결합되어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대피 경로가 만들어졌어요. 한국의 치유 지혜로 강화된 유키코의 일본 의료 기술은 부상자들이 누구나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회복하도록 도왔어요. 한국 라디오 전통과 융합된 하일리의 독일 통신 전문 지식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을 연결 상태로 유지해 주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감정적 지원과 결합된 클로에의 프랑스 심리학 훈련은 위험한 대피 과정 내내 사람들이 침착하고 희망적으로 있도록 도왔어요. 부서진 다리는 아침 햇살 아래서 무서워 보였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위험한 각도로 매달려 있었고 아래 쏟아지는 물은 어둡고 잔해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함께 일하면서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어요. 손상된 다리 구조물에 안전 로프를 고정하면서 저는 하일리 아래 구조선들과 조정할 수 있나요? 라고 외쳤어요. 하일리가 이미 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독일 라디오와 한국 캠 라디오 시스템 모두에 대고 말하면서 모든 팀이 제자리에 있다고 했어요. 유키코는 대피 경로를 따라 3개의 의료소를 설치했어요. 각 의료소에서 그녀는 일본 응급 장비와 사람들이 어려운 횡단 중에도 힘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한국 약초 치료를 결합했어요. 대피자 중 한 명이 타나카 박사님, 이 한국 인삼차는 놀랍다고 말했어요. 훨씬 더 힘이 난다고 했어요. 클로에는 다리를 건너는 각 그룹과 함께 걸으면서 프랑스 심리 기법과 한국의 감정적 지원을 모두 사용해서 모든 사람이 침착하고 자신감을 유지하도록 했어요. 마지막 대피자들로 가득한 보트가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하일리가 보라고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을 구했다고 외쳤어요. 계곡에 갇혔던 200명의 사람들이 모두 안전했고 단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았어요. 우리 국제구조팀이 함께 서서 서울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개별적인 기술이나 기술보다 더 귀중한 것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흙투성이 헬멧을 조정하며 저는 알아요라고 말했어요. 미국 공학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며 여기 왔지만 최고의 해결책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전문 지식이 함께 일할 때 나온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어요.
의료 장비를 청소하며 유키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기술은 놀랍지만 한국의 지혜와 미국의 정밀함, 독일의 신뢰성, 프랑스의 이해와 결합될 때 더욱 놀랍다고 말했어요. 라디오 장비를 정리하며 하일리히가 미소 지었어요. 독일 공학은 훌륭하지만 한국의 독창성이 때로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클로에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새로운 친구들을 둘러보았어요. 프랑스 심리학이 마음에 대한 지식을 주었지만 한국 문화가 가슴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어요. 함께라면 우리 중 누구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조한 한국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하는 것을 보면서 김 사령관이 우리와 함께했어요. 한국을 도우러 와줘서 모두 고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존경과 우정으로 함께 일할 때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서울 위 맑은 하늘에 별들이 나타나면서 5개국에서 온 우리 5친구들은 함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공적인 구조 작전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우정과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에게서 배울 때 세상이 더 강해진다는 이해를 말이에요. 저는 농담으로 내년 같은 시간에 만날까요? 라고 말했고 모두 웃었어요. 유키코가 바라건대 휴가로 또 다른 재난이 아니라고 덧붙였어요. 우리는 모두 이런 홍수 같은 또 다른 비상사태를 다시 직면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함께 직면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어요. 친구로서, 파트너로서, 그리고 최고의 해결책은 서로 다른 나라들이 열린 마음과 정신으로 함께 일할 때 나온다는 증거로서 말이에요. 구조는 끝났지만 우정과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는 것에 대해 우리가 배운 교훈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어요.